경제 신문을 읽어줘. 21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도봉구 창동 이어 쌍문 방학동도 재건축 열풍. 쌍문 한양 1차 정밀 진단 나서 진단 비용 26일 만에 모금 맞춰. 전용 66제곱미터 7.7억에도 안 팔아. 도봉구 최대 3,169가구 단지 방학 신동아 1 예비진단 통과, 창동역 개발, GTX 등 호재. 상대적 저평가 매수세 몰려. 서울 도봉구 창동의 재건축 열기가 쌍문동, 방학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1만 가구가 넘는 창동 주공 재건축 사업이 순항하면서 인근 지역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자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구 쌍문동 쌍문 한양 1차가 지난달 30일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나섰다. 앞서 2017년 7월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 이 단지는 1987년 4월 입주했다. 지상 최대 14층 8개동 총 82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가파른 도봉구 아파트값 상승세. 재건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면서 도봉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도봉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랐다. 6월 넷째 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도 오름세다. 창동 주공 19단지 전용 68.8제곱미터는 1일 11억 5천만원의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4월 10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던 주택형이다. 창동 주공 17단지 전용 49.9제곱미터는 지난달 1일 기존가 6억 2천5백만원보다 2,200만원 오른 6억 4천7백만원에 거래됐다. 창동역 역세권 개발사업,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C노선 정차 등 도봉구 내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호재다. 서울 외곽이라는 지리적 단점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도봉구 구축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창동에 이어 쌍문동, 방학동까지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집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신기록 쓰는 코스피 코스닥 3분기 더 간다. 코스피 3,305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닥은 장중 1,049포인트 터치. 덜 오른 코스닥 상승 여력 크다. LNF 고용, 실리콘윅스 등 올 영업이익 상승폭 큰 종목 관심. 14.72% 코스피 대 7.71% 코스닥. 올 상반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다. 올 들어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주가 부진하면서 코스피 지수보다 상승폭이 작았다. 2분기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7.68%, 7.71% 오르며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3분기 들어 두 가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큰 코스닥이 코스피 지수를 앞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론 급등보다는 꾸준한 상승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을 중심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주 반등 성공. 6일 코스닥 지수는 장중 1049.24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001년 지수 조정 이후 기준으로 하면 20년 만에 최고치다.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며 종가는 0.23% 내린 1044.96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0.36% 오른 3305.21의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다.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번갈아 가며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실적은 받쳐준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도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있는 96개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합계는 6조 7,8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2% 많다. 1개월 전 6조 8,025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02%였던 평균 영업이익률도 13.17% 오른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업종별 종목별로 실적 개선 정도의 차이가 크다 보니 보유 종목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악재는 3분기 이후 미국발 유동성 축소다. 성장주 강세장이 꺾이면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요. 이 높은 코스닥 시장 내 관련주들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는 지수가 조금씩 오르면서 개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 펼쳐질 것이라며 이런 장세에서는 기존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성장 스토리보다는 당장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적 장세 온다더니 BBIG 시즌2 열리나. 실적보다 금리에 민감해진 증시, 가치주 대신 성장주에 돈 몰려 매수 몰리는 바이오 게임 플랫폼주. 3분기 주도주로 부상 가능성. 작년 여름은 성장주의 시간이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풀었다. 넘치는 유동성은 주가를 밀어올렸다. 장기간 제로금리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미국의 대형 기술주와 한국의 BBIG, 바토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주가는 급등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성장주의 저금리는 축복이라는 게 시장의 상식이다. 올해는 달랐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경기 민감주가 다수 포진한 가치주가 상반기 빛을 봤다. 경기 회복에 실적도 개선돼 실적주로 불리기도 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의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 BBIG 시즌2가 전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장은 실적보다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정부의 유동성 회수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실적 성장주로 상승의 축이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적 올라도 실적 좋아도 주가는 안 올라. 코스피 지수는 8일 0.99% 내린 3252.68의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조 원어치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지금 현재 시간 7월 9일 오후 1시 16분 지금 3200도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종목별로 보면 카카오 1.24%, 네이버 1.08%, 카카오게임즈 6.36% 등 언택트주와 바이오로직스 2.13% 등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BBIG 시즌2 징후들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7월 증시를 실적 장세로 예상했다. 2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8만원 밑으로 내려왔다. LG전자는 3% 넘게 하락했다. 실적주가 힘을 못 쓰는 또 다른 이유는 1분기에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업종과 종목들이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로 많이 올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새롭지 않게 느껴졌다. 7월 초 기준 한 달 전보다 영업이익 추정치 컨센서스가 오른 업종은 철강 에너지 디스플레이, 빛철금속, 반도체, 자동차, 해운 등이다. 대부분 업종이 1분기와 겹친다. 추정치 상승폭은 1분기보다 적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실적 모멘텀이 1분기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이들 종목에 새롭게 베팅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실적 개선과 금리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연구원은 당분간 시장 내 가치주와 성장주 간 국지적 동고가 지속될 것이라며 회색지대 돌파를 위해선 바벨 전략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황을 타는 시크리컬 업종 중에서도 자동차와 정유화학을 꼽았다. 미국 완성차 수요가 고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아직 경기 회복이 덜
된 신흥국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비해 국제유가 흐름과 주가가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 정유화학 업종도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다음 종합면, 미국 하반기 성장률 7.3%, 전망치 또 높였다. 회복 속도 더 빨라진 미국 경제, 백신 접종, 대규모 부양책 효과. 투자은행 1분기보다 2분기 더 좋아. 일각에선 올 성장률 최대 7.7%. 조기 긴축은 고용 회복에 달려. 지난달 실업률 5.9%. 아직 불안. 미국의 경기 침체는 지난 4월에 끝났다. 경제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광범위한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집중적인 재정 부양 덕분에 미국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관측에 잇따르고 있다. 올 하반기엔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1984년 7.2%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 성장률 하반기엔 더 빨라질 듯.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69개의 투자은행의 올 상반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추정치를 평균을 낸 결과 6.8%로 집계됐다. 올 1분기에 6.4% 성장한 미 경제가 2분기엔 성장에 더 속도를 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작성하는 현재 분기 예측 모델은 2분기 성장률이 7.8%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자은행들은 올 하반기엔 평균 7.3% 성장할 것을 내다봤다. 주요 경제기구와 미 중앙은행도 올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높여잡고 있다. 페드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올해 성장률을 3개월 전에 6.5%에서 7%로 상향 조정했다. 영국 옥스퍼드 경제연구소는 미 경제가 1984년 기록마저 뛰어넘어 7.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까지 회복하면 조기 긴축. 시장의 관심은 고용 회복 속도에 쏠리고 있다.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용까지 호조세를 보일 경우 페드에 대한 긴축 압력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페드는 2%를 완만하게 웃도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용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 테이퍼링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페드가 주시하는 군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지난 5, 6월에 3%를 넘긴 상태다. 예컨대 페드가 매달 $1200 채권을 매입 중인데 테이퍼링 감축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이퍼링 시작 후 월 $100억 12개월 동안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대신 더 짧은 기간 동안 150에서 $200억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오는 9월 초부터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이 완전히 종료되더라도 현재 실업자의 25%는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노동력 부족 사태가 올 여름을 넘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산유국 증산 결렬. 유가 3년 만에 최고, 오펙 플러스 정책회의 무기한 연기, UAE 원유 생산량 차별에 반발, 재산정해달라. 중동발 유가 급등세 내년 100불로 폭등 가능성. 타협 촉구 나선 미 증산한 진전 있어야. 주요 산유국 간 원유 증산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중동발 원유 전쟁에 재발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유가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 수출기국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거듭된 이견 탓에 원유 정책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두 차례 연기됐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번엔 아예 결렬된 것이다. 모하마드 바킨도 오펙 사무총장은 다음 회의 결자는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펙 플러스가 단계적인 감산 완화, 증산을 합의해 시장에 더 많은 원유가 공급되길 기대했던 에너지 시장은 요동쳤다. 6일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배럴당 76.75달러에 거래되면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띄웠다. WTI 가격은 올 들어 57% 급등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77달러를 넘어섰다. 시장 일각에선 사우디에 대한 불만이 쌓인 UAE가
오펙 탈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중동발 유가 급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AE가 오펙 플러스를 퇴퇴하지 않더라도 반목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올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내년엔 10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호주은행 ANG의 수석 원자재 전략가인 데니얼 하인스는 CNBC에 회담 결렬은 유가 전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가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폭등에 미국도 나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펙 플러스 협상과 이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하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지만 관련 관료를 동원해 점진적 증산안의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